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볼게요. 반비례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냐. 반비례 관계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y는 x분의 a 꼴, 이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a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과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분모인 x의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y는 x분의 a 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직기호좌표 위에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냐,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점을 한번,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을 구해보는 거예요. 점들, 좌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6이라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x의 값에다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x의 값, y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 값들은 바로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부터 이런 순서쌍들이 있는데, 이 순서쌍들을 직교좌표 평면 위에 좌표, 점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점점점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처럼 보이겠죠? 자, 아래 그림을 볼게요. 자, 이렇게 몇 개의 점으로 우리가 이제 구했던 좌표를,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평면 나타냈고, 그 다음에 간격을 1에서 0.5로 한번 줄여보는 겁니다. 뭐 어때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좀 더 좀 조밀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간격을 만약에 0.01, 0.001로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이어진 연속된 선으로 그려지는데 좀 특이하죠? 일단은 정비례 관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자를 대고 그으면 끝났었는데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곡선이면서 지금 마주보는 두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볼까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예,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여기서의 쌍은 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쌍둥이 할 때 그 쌍과 똑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원점의 대칭이에요. 이 좀 원점 대칭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만 알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원점 대칭이다라는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도대체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곡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쌍곡선, 즉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방법을 잘 익혀주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y는 x분의 6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의 값이 만약에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값이 분모했습니다. x의 값이 굉장히 커져요. 10, 100, 1000만. 그럼 y 값은 0이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자, 여기서 x의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y 값은 0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의 값이 커지면 점점 그렇죠. x축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에요. x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모인 x의 값이 굉장히 작아져요. 0.1, 0.01, 0.001 이렇게 계속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y 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y 값은 계속 커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질 뿐이지 y축에 만나진 않아요. y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값은 x의 값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일 때도 y 값은 계속 그러니까 x의 값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계속 커지게 되면 y 값은 0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가까워질 뿐이지 만나진 않아요. x축과 똑같은 원리로다가 x의 값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아지면 y 값은 계속 커집니다. 그죠? 계속 커집니다.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음수이면서. 그러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쌍곡선 그래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비례 그래프는 쌍곡선인데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는데 쌍곡선의 그래프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x축 그 다음에 y축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뭐 어때요? x축과 y축과 만나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점을 잡아야 돼요. 한 점.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줘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 만약에 y는 x분의 a잖아요. 그죠? y는 x분의 a가 일반적인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면 x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그죠? 1,a 여기 한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거의 완벽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는 x분의 6인데요.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줄까요? 자,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1일 때 6이잖아요. 이 점. 그리고 나서 좌표로 1,6입니다. 이 점을 지납니다. 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이걸 찍어주면 두 개의 쌍곡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위에 한 점 1,6을 이렇게 점을 찍고 좌표를 써주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왜 한 점만 있으면 되냐면 한번 이걸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y는 x분의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요. 그러면 x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하고요. y 값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a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실제 3 이퀄 1분의 a가 돼서 a 값은 3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반비례 관계의 식은 y는 x분의 3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점만 알면 된다. 한 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입니다. 일단은 반비례 관계, 이거 밑줄을 긋고요. 그래프로 나타낼 시호인데요. 일단 x의 값의 범위는, 이게 중요한데, x의 값의 범위는 0이 아닌 수 전체, 0은 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밑에다 써줘요. x는 0이 아니구나. 이걸 써줍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린 연습을 해야 되는데 y는 x분의 10.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y는 x분의 a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비례 관계 비슷해요. a가 양수이면 몇 사분면을 지나냐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네,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일단은 이거를 알면 좀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돼요. y는 x분의 11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이라는 수는 양수니까 어때요? 제1, 3, 4분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1,12 요 점을 1을 대입하니까 1,10인데 딱 쓰려고 보니까 어때요? 그래프상에 12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x의 값이 2일 때 6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3일 때 4고요. 이렇게 3,4를 한번 찍어봐도 되겠네요. 그럼 3,4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3일 때 4. 이 점을 지나는구나. 됐죠? 이게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일단 축이 가까워지면서 곡선이고요. 이렇게 x축, y축과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칭되게끔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곡선이라서 손으로 그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6을 한번 볼게요. x분의 16은 어느 점을 지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좌표를 우리가 사용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4. 그죠?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4잖아요. 이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4일 때 마이너스 이 점이네요. 그죠?
자, 이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A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보니까 음수잖아요. 그러면 제2, 제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러면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확대를 좀 하고요. X축에 만나지 않고 곡선이고, 이거 만나도록 하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자, 만나지 않고 이 점을 지나면서 곡선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되게끔 2, 3면에도 곡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그리다 보면 이 쌍곡선, 그러니까 곡선이기 때문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천천히 그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곡선이 지나는 반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한 점, 좌표,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별표를 하고요. 별표를 하고 꼭 노트에다가 밑줄 긋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알 것 같은데 써야 되나요?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거고요. 자, 제목은 뭐냐면 y는 x분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요. y는 x분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곡선이다. 이 중요한 게 곡선이에요. 곡선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2차 곡선, 3차 곡선, 뭐 사인함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곡선이 바로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이거 좀 적어 놓을까요? A가 양수일 때는 제1, 그 다음에 3, 4분면 그림에 나와 있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적어볼까요? 제2, 4, 4분면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A가 양수일 때 이제 제1, 4, 4분면을 그리잖아요.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점. 만약에 A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정수가 아닌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뭐 2분의 3x예요. 그러면 이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y값은 3이 되겠죠? 그럼 2,3이라는 이 점을 그래프상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a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는 1,a를 좌표를 찍은 겁니다. 그죠? 이 점을 지나도록 곡선을 그린 거예요. 중요한 거 좌표축에 만나지 않습니다. x축에도 만나지 않고 y축에도 만나지 않는다. 그죠? 만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만나지 않는다. 한없이 가까이만 갈 뿐입니다. 자, 음수일 때를 한번 볼까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일 때 일단 하나의 점을 찍어요. 여기에 1일 때 A가 음수니까 제4사분면의 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좌표를 가급적이면 써줘요. 여기 1,A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찍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 이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는 일단 두 개의 곡선인데 제2, 제4, 4분면을 지난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A를 딱 찍고 이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 곡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을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하게 그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 1,A를 지나면서 축과 만나지 않도록만 그리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건 좀 어려워요. 네, 천천히 그리면 됩니다. 그린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를 볼까요? 참고에는 y는 x분의 a에서는 x는 0일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분수를 쓸 때 분모가 0인 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는 다 됩니다. 자, 10번 그래프를 알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x분의 그래프 그러니까 주어졌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한 점, 이 관계식, 이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점을 지나는지 1번 볼까요? 자, 먼저 y는
x분의 a인데요. 어느 점을 지나냐면 여기 이제 격자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돼요. 1일 때 3. 1,3을 지나는구나.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1,3을 지나니까 3 이퀄 1분의 a. a는 3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y는 x분의 3이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도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a 꼴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점인데요. 여기 보니까 격자점을 지나는 점이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4, 마이너스 2구나. 그죠? 그러면 x에다 4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이퀄 4분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양변에 4를 곱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1번 문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조건이 있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에서 명확하게 반비례 관계를 설정해 줄 때 이런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오른쪽 그림이죠. 이 기체, 기체의 X 기압에서의 부피를 Y ml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1번은 X와 사이 관계를 나타나갑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자, 이 그림을 보고 아래도 써볼까요? 관계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과정은 어떻냐면 일단은 Y는 X분의 A인 건 알겠죠. 왜냐하면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격자점을 지나야 됩니다. 다른 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기 이제 한 점을 지나네요. 이렇게. 찾았죠? 이 점의 좌표는 2,7이 됩니다. 됐나요? 2,7. 2일 때, 미안합니다. 2,9가 되겠네요. 잘못 봤어요. 2,9. 이렇게 이제 숫자를 잘못 보면 답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풀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9라는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y에다가 9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해서 a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a 값은 얼마냐면 a는 18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y는 x분의 18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10기압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좀 기압이 뭐고 부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압은 x고 부피는 y구나 이렇게 미리 메모를 해두면 x, y를 바꿔서 계산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y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 x가 10일 때예요. 그래서 10분의 어때요? 그죠? 18. 이것은 1은 나눠지니까 분모 문자가 5분의 9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되는데 답을 쓸 때는 여기 밀리리터잖아요. 요 단위를 빠뜨리면 안 돼요. 요 감점 요인이니까 꼭 정확하게 밀리리터까지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를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반비례 관계를 일상생활을 찾으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비례 관계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게 반비례 관계를 까다로 말해보자는데 여러분이 각자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서 이제 여학생이 얘기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길이가 30cm인 끈을 x개로 등분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값을 뭐라 할까요? y값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y를 뭐라고 정의하면 반비례 관계가 될까? 그렇죠. 끈 한 개의 길이. 그렇죠. 끈 한 개의 길이.
이렇게 y를 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끈 한 개의 길이가 y인데 몇 개가 있냐면 x개가 있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 값이 전체의 길이가 되죠. 30.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누면 0이 아닌 거야, x는. 그죠? 그 다음에 y는 x분의 30이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반비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설명하고 바르게 고쳐보자입니다. 수와 진해는 정비례 관계네요. 그럼 이때 정비례 관계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 한 점. 정비례는 원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원점 이외의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원점과 1일 때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원점을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자를 대고, 여러분은 꼭 자를 대고 주세요. 자를 대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됩니다. 진해도 한번 볼까요? 진해도 정비례이기 때문에 어느 점을 지나냐면 원점 일단 그죠? 0,0 하나 무조건 지나고요. 여기 이제 a가 정수가 아닐 때는 분모를 x의 값에 대입해요. 4를 한번 대입하면 x가 4일 때 y 값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찍어 볼게요. 원점과 x가 4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지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주면 됩니다.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민석과 정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의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제2, 제4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자, 한 점을 찾으면 되는데 x가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그죠? 2,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그러면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자, 요 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그 좌표축과 만나면 안 돼요. x축과 y축과 둘 다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좌표축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점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정준이도 한번 볼까요? 양수니까 제1, 제3, 4분면은 맞는데 자, 정확하게 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x가 1일 때 2를 지나겠네요. 그죠? 1일 때 2. 그 점은 지나는데 문제는 좌표축이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때요? 멀어지고 있죠. 그죠?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걸 잘못 그린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좌표축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천천히 그리면 돼요. 천천히 좌표축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